제가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내로남불이다 등등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참 대단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설마 했던 일을 보란듯이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에 놀랍니다. 선거법도 내 맘대로 고치고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검찰 무력화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송, 선관위, 사법부도 내 맘대로 내 사람으로만 채워넣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고 내 뜻과 다르면 적으로 몰아세웁니다.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 말할수록 국민들은 코미디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같은 말들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3차례 부동산 정책은 23차례 정책 부작용만 나왔습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집 있는 사람한테는 온갖 세금을 올려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집권 여당의 국민을 기만하는 당헌 개정쇼는 말 바꾸기와 반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성추행이든 무엇이든 신경도 쓰지 않는 듯합니다. 그저 선거에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권력의 정점에 계신 청와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민주당 탈당계 제출한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은 아직 당원이 맞으시죠? 네. 네, 탈당계 제출하신 적은 없고요. 네. 네, 지금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기도 하고 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이른바 성범죄 보궐선거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 2015년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그래서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을 실시할 때는 해당 지역을 무공천으로 하겠다라고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그 당시에 이게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고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을 걸겠다고 하면서까지 관철시킨 그런 당헌입니다. 당시 혁신위원장은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였고 조국 전 장관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당대표는 그 당시에 1호 혁신안을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또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서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했던 이 혁신안이 이번에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폐기됐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나 또 조국 전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순간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말을 바꾸거나 또는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하시길 아십니다. 지금 민주당을 감사합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청와대 감사를 하세요. 청와대 감사를. 답변을 하세요. 왜 정당 감사를 하십니까? 질문 같은 거를 하는데 질문 같은 거를 하며. 네, 의원님들, 오늘 대표님. 질의 중에는, 자, 의사님.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자, 문정보 의원님. 의원님. 이렇게 통제하는 걸 지금 위원장님이 좀 제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야당을 신문을 통제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의원님들 질의 중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질의에 방해되는 발언이나 행위들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피감 기관장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실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답변하고 안 하고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적절하게 판단할 거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20초만 하겠습니다. 질의도 하고 하시고. 아니요. 이제 정리됐으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누가 끼어들면은요, 이거는 물론 상식이 어긋나지만 일단 시간을 좀 멈춰 시간 주십시오. 지금 시간 지금 안 아까 한 돌아가고 20초가 더 갔으니까요. 시간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향후에도 위원장에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 어떤 것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향후에는 운영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좀 다시 한번 주십시오. 김정재 그리고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서 적절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저희 10초라도 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네.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서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청와대도 입장이 밝힌 적이 없습니까? 네. 한 번도. 네. 벌써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지난번에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는 청와대가 직접 공약도 만들어주고 경찰도 동원했다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모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요. 그거는 다음 수사 질문 중 재판 중인 넘어가겠습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의혹이라고 같습니다. 했습니다. 예, 의혹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당원 개정에 당원 26% 중에서 86%가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22% 겨우 넘었는데요. 이거는 민주당 당헌 단계에 따르면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을 넘으면 확정된다라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을 했는데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당헌이라고 하는 당헌이 폐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정당 내부에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장을 묻는 이유는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2차 가해가 이 피해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성범죄 피해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까지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공천이 이 오거돈 박원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또다시 선택적 침묵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입니다. 청와대는 늘 선택적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못할 지시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도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또 선택적 침묵을 해왔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도 이런 방구 안 했습니다. 정의연, 윤미향 사태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발언을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꼭 하셔야 됩니까? 네, 문정복 의원님. 네, 의사진행 해주시죠.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정재 의원 보고 얘기해도 돼요. 예, 당시 발언했으니까. 예. 그런데요,
그런데요, 국감장에서는요, 예, 당에 대한 얘기. 아니, 뭘 어디를 보고 하든 그거 제 자유입니다. 아니, 그걸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니까. 감나라 변나라 껴들지 마세요. 자, 김정재 의원.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이거 사실에 관계한 얘기예요? 이렇게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그리고 지금 김정재 의원이 질문한 거는 우리 당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하시라고요. 정론관에 가서. 위원장님, 그런 것들은 제지시켜야 됩니다. 여기가 정쟁을 위한 국감장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 비서실이 임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묻는 국감장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말 저쪽 의원님들이 잘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주의시켜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네. 의사진행 하실 거예요? 김성훈 간사님? 하실 거예요? 예, 김성훈 간사님. 예. 의사진행 저기요, 잠깐만요. 예, 아니, 잠깐만요, 김원희 의원님, 잠깐만요. 자, 김성원 예.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우리 21대 국회 운영위원, 김태년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이름 호명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위원회를 좀 이끌어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상호 간의 예의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여당의 의원님이든 야당의 의원님이든 발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좀 주의를 주시고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당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든 야당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든 그것에 대한 답변은 피감기관에서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하라 마라 강요를 하고 하는 것도 그 판단 역시 피감기관의 증인이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도 피감기관의 증인이 지는 거고요. 위원회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잘 이끌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